네, 7교시입니다. 네, 오늘 이영애 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6교시의 그 영상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27살 때 이 디자인 잡지사의 기자로 취직했는데 그 잡지가 얼마 못 가서 폐간이 되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모아둔 돈, 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쏟아서 그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27살 때 여성이. 그래서 오늘까지 34년 동안 1988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1, 2등 가는 그런 기업으로 이 디자인 잡지계에서 키웠는데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하여간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이 던지는 질문이 뭐죠? 창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창조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남들이 여태까지 안 한 거를 나름대로 어떤 분야든지 좋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분의 대답이 세 가지예요. 이 책에서 첫째가 열려있고 칸이 없는 무언가 재단하지 않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고정관념, 여태까지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그래서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칸을 쳤는데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그분이 원래 의사잖아요. 의사들은 의사에만 종사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컴퓨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생기면서 컴퓨터 백신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가 됐고 또 한 번 또 정치에 지금까지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여간 정치에 또 뛰어들었어요. 창조적인 건 사실이죠. 남들이 못하는 것을 세 가지나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창조적이었으면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뭔가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술과 인문의 융합. 이 기술자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데 여태까지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종교나 예술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는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한 분야만 해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읽은 책들, 예를 들어 기술자도 자기가 읽었던 어떤 다른 문화권에 관한 책들을 보고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답이 새로운 것에 대한, 즉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는 욕망이 없으면 안 만들겠죠.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어떤 호기심이죠. 이거는 호기심이기도 하고 뭔가 성취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모서리를 중심으로 만드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태국 청년과의 대화를 얘기하죠. 태국에는 눈이 안 오는데 너희 나라 눈이 오니? 라고 물었는데 응이라고 yes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really?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꿈속에서 in dream, 그러니까 재미있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래도 참신한 대답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즘 옛날에 이거 이제 약간 아재 개그에 속하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있었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상식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창의적으로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7가지 대답을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죠?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죠. 1.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든다. 이거 어렵지만 사실적인 얘기죠. 2. 유전공학으로 작은 코끼리를 만든다. 이것도 아직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죠. 3. 코끼리 거주지를 냉장고로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나가는 거죠. 4. 일본에서 옛날에 넣었다고 교과서를 고친다. 이거는 왜 일본을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4. 5. 코끼리를 적분한다. 수학에서 적분 있죠? 이렇게 곡선을 나누는 거. 코끼리를 적분해서 작게 만든다. 이제 수학적인 개그고요. 6. 냉장고를 닫고 코끼리를 돌진시킨다. 반복하면 양자 터널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이제 물리학의 퀀텀 메카닉스, 양자 역학을 이용한 개그고요. 7. 허경영에게 시킨다. 우리 마지막이 이거죠. 안 되면은 허경영 씨가 나와서 해결해 준다. 이거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새로운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관점을 바꿔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두 번째가 이분이 주장하는 게 기술과 인문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기술자들은 공학만 하는데 인문을 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문사철,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쪽 사상, 뭐 예술, 시서화. 그러면 시는 문학이죠. 서는 뭐 이제 뭐 책이라니까 이 산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는 미술, 하나 더 넣으면 음악, 또 하나 넣으면 이제 종교까지 다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앞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의 분야에서 나올 일은 없다는 거죠.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서로 만날 때 모서리, 그게 여태까지는 하나의 끝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부분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센터 중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이 되면. 예를 들면 퓨전 음악 같은 거 있죠. 포스트 모던 미술도 과거에 이제 고전을 새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요즘 만들어서 유명해진 작품들이 많죠. 또 음악도 퓨전, 예를 들면 국악하고 이 현대 음악 또는 뭐 클래식 음악을 합쳤을 때 국악만 들었을 때는 옛날 음악이었지만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퓨전을 할 때 상당히 신선하고 우리 오늘날의 정세에 맞는 그런 또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창조적인 비즈니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의 예술 개념인 포이에시스, 그리스어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에틱, 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원래 포이에시스는 뭐 기술, 공예, 그 다음에 예술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뭔가 지성을 가지고 제작하면 돼요. 즉 배를 만드는 것, 건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공예품을 만드는 것, 조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시를 쓰는 것 모두 다 포이에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융합이라는 게 옛날 그리스의 포이에시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적 창조력으로 새로운 것을 제작해내면 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은 크게 예술, 큰 의미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걸 하자는 거죠. 왜 이제 인문학이 중요하냐면 인문학은 휴메니티즈라고 하죠. 그런데 휴맨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문화적 가치,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성,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상상력, 그 다음에 영성까지, 종교적인 영성까지 다 포함해요. 이런 문화적 가치와 인간이 가진 독특한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인문학을 하면은 여러분이 인간의 철학에서 논리도 배우지만 상상력도 많이 배우고요. 또 인간이 그 감정이나 정서를 어떻게 또 이해하는지도 배우고요.
또 그것의 표현도 배우고 하여튼 이런 상당히 재미있어요. 인문학이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입시 때문에 사실 청소년기에 우리가 시와 소설과 역사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까지 읽다가 중고등학교 때 못 읽은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결핍됐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얘기를 한다가 중국 얘기가 북경 얘기가 나왔으면 이 사람들은 그 북경에 이제 자금성이 있잖아요. 거기가 중심이죠. 옛날 궁전. 거기에 역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식사하고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다 그 책을 보고 자금성에 대한 역사책이나 인문학적인 책을 읽고 그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한국 그 사람이 거기 비즈니스 가서 그 지식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들이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여러분 그 자금성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언제? 명나라 때 제3대 황제인 영락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명나라를 세운 그 황제가 있죠. 유명한 농민 출신의 황제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요. 명나라 황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넷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손자가 그 나머지 그 삼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영락제가 북경을 일종의 거기를 지역을 다 나눠줬어요. 이제 그 당시까지는 남경이 수도였거든요. 주원장,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주원장인데 이미 주원장 때 중국이 세계 GDP의 최고의 나라를 이뤘어요. 명나라 때 농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이 사람이 농민 출신이라 그 원나라 때 황폐해진 그런 그 지방들을 많이 개척을 시키고 아주 그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 뭐 10만 명 자기 관리들을 자기 개국 공신들을 포함해서 10만 명을 죽여가면서 주원장이 그 나라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잘 관리해서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어요. 농지가 늘어나고 명나라 때. 그 부를 다 가지고 이제 결국은 4대 황제네요. 그래서 이겼어요. 자기 조카하고 싸워서 이겨서 남경을 점령하고 얼마 있다가 북경으로 그 영락제가 수도를 옮기고요. 거기에 궁전을 세운 게 지금 자금성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화의 원정을 통해서 저 아라비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배를 보내죠. 뭐 속설에는 저 미국까지도 정화가 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명나라 때 강성해졌죠, 중국이. 자, 이런 역사 얘기들을 알면 훨씬 더 이제 재미있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생각이 깊어질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영애 씨는 수사의 힘을 강조해요. 그냥 둥근 달을 보면은 그냥 둥근 달이지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푸근한 옛 애인 같은 달, 어머니 같은 달 해서 시적 표현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또 기발나게 얘기하죠. 스티브 잡스의 예를 보면 이 사람이 대학 1학년 마치고 중퇴했는데요. 그때 서체 캘리그래피라고 해요. 그 여러 가지 글 문양이 있죠. 그거를 가르치는 건데요. 거기에 아주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 중퇴하고 나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처음으로 그 다양한 서체를 컴퓨터 그래픽에다가 넣어서 만들었죠, 컴퓨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거기 컴퓨터에도 적용이 된 거죠. 지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다양한 글꼴이 있는 게. 이게 융합이죠, 일종의.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만들어내는 창조성의 소스, 원천이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욕망, 경제적인 욕망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경제 체제가 뭐예요?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성공과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욕망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정지되는 거죠. 그 욕망 때문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를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발상 가지고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사람의 필요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소련에서 이렇게 그 뭘 만드는 걸, 여성 구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몇 가지만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정해서 그 제품을. 근데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점점 새로운 걸 갖고 싶어 해요. 점점 더 신상품, 또 멋있는 것, 뭐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팔리기만 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 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나라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뭐 유럽,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이스라엘, 호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하겠어요? 성공만 하면 제일 좋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이제 주식 상장을 하면 엄청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수억 달러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시장 경제가. 그러니까 그 매력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다 좋은 점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창조력,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은 도저히 못 따라가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사회주의가 못 따라와요. 다른 시스템이. 자, 그래서 혁신을 이제 디자인에서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전업이 디자인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상의 것을 현실화시키는 작업. 그런데 약간의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데, 현실화가 좀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은 뭐냐면 가상의 것을 구상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기계적으로 만들거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제품 생산인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협업.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혼자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자동차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현대에서 그 디자인으로 좀 성공을 한 건데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자동차 디자이너를 다 영입해서. 그런데 이 새로운 그 기술을 모르면 디자인이 혼자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가솔린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디자인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에는 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올해 내년 사이에 다 만들어서 생산한다는데, 그래서 이 기술자하고 또 사는 사람들, 구매자하고 바이어들하고 다 협업을 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원하는지를 알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또 기술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가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죠. 물론 자기가 어느 한 분야에 전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게임 회사로 우리 엄청나게 돈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NC 소프트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1등에서 5등까지 부자 중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다 이 게임 회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게임을 만드는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그 그래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 그게 아니라 이제 넓은 게임이나 예를 들면 게임을 하려면 신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화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역사의 공부, 뭐 그런 고전의 공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GDP가 1인당 GDP가 5천 달러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단순한 의식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새로운 뭐 음식 또 이렇게 멋있는 그런 음식 그런 걸 이제 물건도 그렇고요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건져내려면은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지의 경우를 이분이 이제 디자인 잡지로 성공을 한 분이죠. 이분은 고객을 중산층 여성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적어도 이분이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기업을 키웠는데, 그때 남자들은 뭐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10시간, 지금도 그렇지만, 뭐 밤일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지 볼 새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면 이제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그런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데 민감한 여성들이 또 디자이너도 이렇게 여성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거죠. 볼 사람에 집중을 했고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배치나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잡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설계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설계대로 취재를 나가서 기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쓸 때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 논지 이것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고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누구를 이번에 누구를 만나서 취재해서 어떤 소재를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독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독자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하면은 그 만족도가 높아지고 구매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겉과 멋이 만들어내는 가치라는 제목인데요. 이분이 2013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이제 자기가 감독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제가 거시기 머시기예요. 좀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심전심이다. 근데 조금은 비약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거시기는 뭐든지 되는 것이고 거시기는 호남 사투리잖아요. 머시기는 원래 함경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떤 것,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다 된다라는 거죠. 거시기 머시기. 그러면 그게 이심전심으로 통한다. 뭐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하여간 창의적이긴 한데 이렇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하여간 뭔가 이심전심 통하는 세계를 찾으려고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삶을 디자인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내 삶이건 어떤 제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그런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결합이 돼야 돼요. 융합이. 마케팅은 경영학이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죠. 공학 주로. 물리학, 과학, 자연과학과 공학이죠, 주로. 그 다음에 인문학. 이 세 가지 영역이 융합이 돼야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환경 문제가 하나 더 고려해야 돼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마케팅, 테크놀로지, 인문학, 환경 문제까지 지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것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데 아주 논란이 많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유명한 요즘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인데 아주 핫한 책이에요. 정말 지금 이 지구가 100년 동안에 0.78도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앙들이 기후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쪽은 지금 태풍이 너무 강한 태풍들이 많이 일어나서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유럽은 아주 그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고 시베리아는 지금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다 녹고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남극, 북극, 그린랜드에 지금 빙산이 다 녹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면이 올라가고 기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수몰된단 말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지금 거의 그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들이 막 많아져 가지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지하수를 다 뽑아 썼기 때문에 좀 아주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30년 후에 어떻게 인류가 이 기후 재앙 때문에 살아남을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문제를 고려 안 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고 너무나 큰 고통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융합에는 지금 환경 문제가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전력 생산 때문에 뭐 논란이 많죠. 원자력이냐 아니냐 뭐 그린 에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탄으로 하는 화력 생산을 줄여야 돼요.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다른 거야 선호도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거고요. K 디자인에 강조를 하는데 K 디자인이 뭐냐면 지금 K-팝이 사실 음악적인 수준 그런 거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독특한 어떤 매력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지금 젊은 층에 통하고 있죠. 그 춤도 잘 추고 하여튼 비주얼한 면 사실 원래 이런 비주얼 락이라는 게 일본에서 아주 생겨났거든요. 그걸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거죠. 성공은 세계적인 성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역동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서 또 음악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상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OEM이라는 단어가 있죠.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라는 건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오리지널이 그 주문 원래 그 주문해서 주문한 사람의 그 오리지널을 이 이퀴먼트는 장비 장치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장치로 만드는 거다 이런 뜻. 이게 좀 어려워요. 그걸 이 단어가 그 실제 의미를 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남이 설계한 물건을 대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창조력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즉 창조적인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영국이 가장 거기 뛰어나다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지만 거의 GDP의 7.8% 내지 8% 정도를 그 이 문화 산업 또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영국의 GDP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한 산업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가장 크답니다. 고용이나 그 GDP 효과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창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주체는 이제 여러분이 10년 있으면 여러분이 다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방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방대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는 생각은 제발 버리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어느 분야에 내가 가서 어떤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활약을 할 거다라는 것 쪽으로 여러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